자, 마지막으로 물리학 공학의 활용이랑 확률 변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이건 물리학 수업이 아니라 수학 수업이기 때문에 물리학 공학 얘기는 최소한만 할 거예요. 그 앞부분에 수압에 관한 게 있는데 수압은 넘어갔고요. 오늘은 뭐라 거냐?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랑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 이거 두 가지 구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모먼트는 뭐고 질량 중심은 뭘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필을 갖고 있어요. 연필을 갖고 있고 그 옆에는 판때기가 하나 넣어져 있다 봅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판때기를 연필로 세우는 일을 해볼까? 자, 연필로 판때기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정확히 어디에 연필을 올려놔야 될까? 연필을 어떻게 놔야 될까? 어떤 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다 연필을 놓으면 판때기가 균형을 잡는데,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는 이 점을 보통 무게중심, 질량중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게요. 좀 이따가 정확한 용어를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자, 간단한 예시부터 들어봅시다. 자, 이거를 이제 1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1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 양쪽 끝에 이제 두 질량이 있다고 할 거예요. 양쪽 끝에 각각 얘는 질량 M1, 얘는 질량 M2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평형을 이뤄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돌림임, 토크가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는 어떻게 된다? 자, 토크는 거리 곱하기 원래는 정확히 외적이지만 거리 외적 힘이지만 지금은 그냥 곱하기만 생각을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작용하는 이 거리는 D1이고, 그리고 힘은 중력이죠. 중력보다 M1의 중력가속도 G다. 그럼 반대로 이쪽에 작용하는 돌림임,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임보다 거리 D2랑 중력 M이다. 이 둘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다. M1, D1은 M2, D2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거리가 양쪽에서 같아야 평행을 이룬다 라는 거죠. 이걸 이제 수직선 위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수직선이 있어. X가 있다.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수직선 위에 두 질량이 위치한 위치 X1이랑 X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 위치에서의 질량을 M1, M2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때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 M1, D1은 M2, D2가 성립을 해야 된다. 자, 이때 M1은 M1이고 D1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무게중심이 있어서 어떤 평형을 이루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거를 X바라고 놨을 때, 그럼 이제 D1은 뭐가 된다? X바 빼기 X1이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가 된다? 질량 M이랑 D2가 X2 빼기 X바가 된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은 X바는 뭐가 됩니다? M1 더하기 M2 분의 M1X1 더하기 M2X2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뭔가 내분점 구할 때랑 뭔가 비슷하죠? 둘이 더한 다음에 각각을 더한 거를 해준다. 각각을 다 더해준 다음에 둘의 합으로 나눠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분점이랑 차이가 나는 게 뭐다? 내분점에서는 M1 이거였죠. MN이 있다 할 때 PQ라고 하면은 MQ 더하기 NP였죠. 교차로 곱해주는 거였어. 근데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둘이 같은 걸 곱한다. M1X1, M2X2를 곱해준다. 자, 이 M1X1 위치랑 질량을 곱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질량 MI의 모멘트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를 따로 번역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멘트야. 모멘트는 모멘트다. 질량 곱하기 위치다. 자, 물론 얘는 뭐다? 원점 기준이다. 원점 기준에서의 위치예요. 여기서의 위치는. 자, 이때 이 질량 중심, X바를 뭐라 부를 거냐면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질량 중심은 어떻게 구해준다? m1 더하기 m2 분의 m1 x1 더하기 m2 x2. 자, 얘는 이제 질량 합이죠. 저 모든 물체의 질량의 합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다? 모든 물체의 모멘트의 합이다. 자, 이걸 이제 물체가 두 개가 아니라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화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mi 분의 시그마 mi xi. 이 모먼트의 모든 모먼트의 합을 개의 모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질량 중심은 어떻게 간다? 이 개의 모먼트를 질량의 합으로 나눠준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2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 각 x축 방향에서의 질량 중심이랑 y축 방향에서의 질량 중심을 구분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자, x축 방향에서의 질량 모먼트, x축 방향에서의 모먼트는 mi, xi를 전부 다 더해준 게 될 겁니다. x축, 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 자, 그런데 이 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 경우에는 x들끼리 다 더해준 거. 자, x좌표 상에서 m1, x1이 있어요. 자, 이 x1은 m1이 어디랑 떨어지는 거죠? y축에 비교해서 떨어졌을 때예요. y축이랑 비교했을 때 떨어진 거리. 마찬가지로 m2에 대해서도 x2는 뭐다? y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다. m3에 대해서도 y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다. 그럼 이 모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앞으로 y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라고 부를 거예요. y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x좌표들로 이루어진 거죠. 이걸 이제 my라고 부를 거야. my 뭐가 된다? y축에 대한 모먼트다. y축에 대한 모먼트는 x좌표들로 구하는 거야. x좌표와 질량. 반대로 x축에 대한 모먼트는 어떻게 구한다? x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는 어떻게 구한다? y좌표들로 구할 거라는 거야. my, yi들을 합해서 구해준 게 바로 x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다. 헷갈릴 수 있어요. y축에 대한 게 x좌표 합이고 x축에 대한 게 y좌표 합이다.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y축에 대한 건 왼쪽 오른쪽이니까 x좌표 거고 x축에 대한 건 위아래 거니까 y좌표 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x좌표에 대한 질량 중심은 뭐가 된다? y축에 대한 모먼트를 총질량으로 나누는 게 될 거고 y좌표에 대한 질량 중심은 x축에 대한 모먼트를 총질량으로 나누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질량 중심 이때 질량 중심 C는 뭐가 된다? x 바, y 바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Find the moment of n center of mass. 자, 이 개의 그걸 구해라. 시스템 개. 오브젝트 물체들. have masses 3, 4, 8, n 포인트 잔. 자, 그려봅시다. 자, 1-1,1에는 질량이 얼마다? 3이다. 그리고 2,-1에는 질량이 4다. 3,2에는 질량이 8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모먼트부터 그려봅시다. 모먼트를 my란 건 뭐다? y축에 대한 모먼트다. y축에 대한 모먼트는 뭐다? x좌표들을 생각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3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돼? x좌표 마이너스 1. 여기 4에다가는 2. 여기 8에다가는 3을 곱해주면 된다. 다 곱하면 이제 29가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이때 y축에 대한 모먼트가 29니까 질량 중심을 구할 때 질량 중심의 x좌표, x반은 뭐가 된다? 29를 총질량 15로 나눠준 게 된다는 거다. 자, m은 총질량은 15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x축에 대한 모먼트는 뭐가 된다? y좌표들을 다 계산해 주는 게 된다. 자, 질량 3인 거는 y좌표가 1이고 질량 4인 거는 마이너스 1이고 질량 8인 거는 y좌표 2고 이걸 계산해주면 이제 15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질량 중심의 y좌표는 뭐가 된다? 15로 나눠주게 된다. 이 15를 총질량 15로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1이다. 그럼 따라서 질량 중심은 뭐가 된다? 15분의 29,1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X축에 대한 모먼트는 Y좌표다. Y축에 대한 모먼트는 X좌표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점이 아니라 곡선, 그리고 영역에 대한 모먼트와 질량 중심을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영역이 있어. Y는 fx. 자, 편의상 연속이라고 할게요. 자, 연속 함수 Y는 fx가 있어서 이제는 이런 판때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런 판때기 R. 자, 이 영역은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뭐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겠지. 여기다가 이제 펜을 꽂으면 뭐가 되겠다? 평형을 이루겠다. 자, 이렇게 되는 무게 중심을 이제 전문용어로 도심이라고 부를 겁니다. 센트로이드라고 부를 거예요. 원래 뭐 무게 중심이라고 번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공 보면은 도심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물론 이 판때기는 밀도가 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균일한 밀도 로를 갖는다. 로라고 읽겠습니다. 로. 자, 그럼 이 면적을 안다면 밀도 로를 곱한 게 바로 질량이 되겠지. 면적을 안다면. 자, 그러면 이 도심을 실제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를 직접 구하긴 어려운데 적어도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도심을 구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야. 자, 직사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뭐 x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자, 그럼 얘는 당연하게 밀도가 균일하다면 도심, 무게중심이 당연히 어디겠다? 당연히 정중앙이겠다. 도심이 당연히 정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영역의 도심을 구해 볼 겁니다. 영역의 모먼트와 도심을. 자, 모먼트라는 건 아까 구했던 거 점들의 모먼트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다? X축에 대한 거랑 Y축에 대한 거로 구분을 지어 주겠다. 자, 그런데 이 영역 전체에 대해서 따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적분할 때 맨날 하던 것처럼 뭘 하겠다? n개로 등분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 a부터 b까지를 n등분해서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고 i번째 부분 구간을 생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개의 뭐를 만들어주겠다? 직사각형. 우리가 도심을 직접 구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직사각형들의 도심들만 있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들의 도심만 고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각 직사각형의 도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생긴 i번째 직사각형을 ri라고 해봅시다. 이 ri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도심 위치랑 그리고 모먼트다. 도심 위치와 모먼트 두 개를 구해줘야 돼. 자, 첫 번째로 도심 위치는 어떻게 된다?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정중앙이 될 거라는 거야. xi야 x 자,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xi 빼기 1 그리고 xi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된다? fx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근사시켜 줄 거냐? 이 왼쪽 끝 xi 빼기 1과 오른쪽 끝 xi의 중점 xi 바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xi 바에 대해서 위로 올려서 여기서의 함수값을 생각할 거야.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된다? fxi 바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도심의 좌표는 정확히 어떻게 된다? ci는 xi 바, 2분의 1 fxi 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ri에 자, 여기 적어줍시다. 도심 위치는 xi 바, 2분의 1 fxi
바다. 그리고 이제 이 각 ri의 모먼트를 구하겠다는 거. 자, 이 모먼트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y축에 대한 모먼트랑 x축에 대한 모먼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걸 이제 편의상 ri에 대한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ri에 대한 모먼트, 그 y축 방향의 모먼트. 자, ri에 대한 y축 방향의 모먼트는 어떻게 되냐? x좌표를 뭐라고 했어요? x좌표를 봐라. x좌표를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이때는 일단 밀도 로가 있어. 질량이 있다는 건 밀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밀도 로랑 곱하기. 자, 얘 이제 면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얘 면적. 면적에다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되겠지. 면적에다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된다. 모먼트는 뭐니까? 질량 곱하기 위치니까. 자, 얘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되냐? 가로 곱하기 세로다. 가로 곱하기 세로 뭐야? 델타 x의 f xi 바야. 자, 그리고 이제는 y축에 대한 모먼트니까 어떤 위치만 볼 거냐? 요 도심의 위치만 보면 된다는 거야. 이 도심의 위치는 정확히 보다 xi 바인 거지.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로 곱하기 xi 바 f xi 바의 델타 x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한 모먼트는 어떻게 구한다? y좌표로 구한다는 거야. 자, 먼저 질량은 똑같아요. 이 질량은 똑같아. 근데 이번엔 도심의 y좌표가 달라진다는 거지. 뭐가 된다? 2분의 1 f xi 바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로에다가 2분의 1 f xi 바의 제곱에 델타 x가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때 이 개의 모먼트가 뭐가 된다는 거야? 개의 모먼트는 n에 대한 개의 모먼트, y축에 대한 모먼트는 뭐가 되고 x축에 대한 모먼트는 뭐가 된다. 각각 얘네들을 다 합한 게 된다는 거지. 자, 로는 그냥 밖으로 뺄게요. 로는 밖으로 빼도 돼. 로에다가 xi 바 f xi 바의 델타 x가 되고,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xi 2분의 1 f xi 바의 제곱에 델타 x가 되고. 자, fx가 연속이라면 이게 전부 다 뭐가 된다? 극한을 돌렸을 때 적분값이 된다라는 거지. y에 대한 거는 이제 극한을 돌리면 뭐가 된다? y에 대한 모먼트는 바로 적분값이 된다는 겁니다. 로가 옆에 있고 a부터 b까지 x, fx, dx가 된다. 이게 이제 영역, 판때기의 y축에 대한 모먼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판때기의 x축에 대한 모먼트는 뭐가 된다? x축에 대한 모먼트는 얘를 극한으로 돌려준 게 된다라는 거야. 즉 뭐가 된다? 로에다가 a부터 b까지 2분의 1 fx의 제곱 dx가 된다는 거지. 이것들이 뭐다? 각각 개의 모먼트들이다. y축에 대한 그리고 x축에 대한. 그럼 우리가 이거 갖고 해야 될 건 뭐야? 도심의 이 전체 판때기의 도심을 구해주는 거지. 어떻게? x좌표랑 y좌표로 나눠서. x좌표는 뭔가? y축에 대한 개의 모먼트를 총질량으로 나눠준 거다. 자, 총질량이란 건 근데 뭐예요? 질량이란 건 뭐다? 옆 면적에다가 밀도 로를 곱해준 거다. 자, 면적은 근데 그냥 당연하게 구할 수 있지 뭐다?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해 해준 거다. 그리고 얘는 로에다가 a부터 b까지 xfx를 정적분해 준 거지. 그래서 나눠주면 뭐가 된다? 로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a는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심의 y좌표는 뭐가 된다? x축에 대한 모먼트, 개의 모먼트를 로 a로 나눠준 거다. 전체 질량으로. 로에다가 뭐 얘는 변한 게 없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mx 뭐야? 얘지. a부터 b까지 2분의 1 fx의 제곱 dx. 로는 당연히 나눠줄 거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된다는 거. a로 나눠준 거. 자, 넘어갑시다.
왜 안 넘어가죠? 자, find 하래요. find 하래. 뭐를 find 해라?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을 찾아라. 자, 도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of semicircular plate. 이 semicircular는 반원이라는 겁니다. 반원. 반원 판때기를 찾아라. of radius r. 반지름이 r인. with uniform density. 밀도. 밀도가 균일한. 아니, rho라고 할게. 1이라고 할게요. 밀도가 어차피 몇이든 상관없어. 균일하기만 하면. 자, 밀도는 1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귀찮으니까. 자, 전 반원을 그려볼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때 y는 뭐가 된다?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 된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은 x바, y바야. 그리고 x바랑 y바가 각각 나눠지게 되는 거지. x바는 뭐가 된다? 로 a인데 그냥 로 어차피 밀도 1이니까 a분의 뭐가 된다? y축에 대한 모먼트가 되고, y좌표는 뭐가 된다? 질량 중심의 y좌표는 a분의 x축에 대한 모먼트가 된다. 자, 이 모먼트들을 이제 어떻게 구해주겠다? 모먼트들이랑 a들을, a는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L부터 R까지 이거를 적분해주면 될 건데 사실 적분도 필요 없죠. 그냥 반원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된다? 2분의 1 파이 R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파이 R제곱이다. 그리고 이제 모먼트들은 이제 아까 봤던 이것들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R이에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XFX, X에다가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 DX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2분의 1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의 제곱으로. 자, 일단 얘는 일단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중심이 있겠다는 건 눈치를 챘겠지만 이거 뭐예요? 오드 펑션이에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라는 건 뭐다?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나온다. 끝났어.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나? 얘는 2분이지. 우함수야. 그래서 2분의 1 파이 R 제곱에다가 이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2분의 1의 R 제곱 빼기 X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 없어지고 2에다가 파이 R 제곱 분의 이거 적분을 해주면 3분의 2R 세제곱이 돼서 3분 파이분의 4R이 된다. 이게 이제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예요. 뭐해? 질량 중심 또는 도심, 센트로이드에 어떻게 된다? 0,3파이분의 4R이 된다. 라는 겁니다. 비슷한 이치로 이제 떨어져 있는, X축에서 떨어져 있는 두 곡선들로 이루어진 이 판때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얘를 구해줄 때 모멘트들이 어떻게 된다? MY, RI랑 MX, RI가 어떻게 된다? 자, 밀도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밀도를 옆에 곱해주면 됩니다. 밀도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MY라는 건 뭐다? X좌표들이다. X좌표. 이때 여 넓이는 정확히 뭐야? 가로 길이 델타 X에다가 세로 길이는 이 F 빼기 G지. 델타 X에 FXI 바 빼기 GXI 바가 이제 세로가 되는 거고, 곱하기 뭘 곱해준다? 이쪽 이 도심의 X좌표로 곱해준다. XI 바를. 그럼 얘가 이제 XI 바에 FXI 바 빼기 GXI 바가 의 델타 X를 곱한 게 될 거고, X축에 대한 모먼트는 어떻게 되겠다? 일단 질량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 곱하기 이번엔 이제 여기에 좌표가 달라지는 거지. 뭐가 된다? 얘랑 얘 중간이 된다. 이 fx와 gx의 중간 2분의 1 fxi 바 더하기 gxi
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냐? 2분의 f xi 바이 제곱 빼기 g xi 바이 제곱 그리고 델타 x가 된다는 거야. 이걸 이제 다 적분을 이걸 다 극한을 돌려주면은 여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my는 뭐가 되고 a부터 b까지 x의 fx 빼기 gx dx가 되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겁니다. x fx인데 기본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예요. 그리고 mx x축에 대한 모먼트 y 좌표는 뭐가 된다? a부터 b까지 2분의 1의 fx 제곱 빼기 gx 제곱 dx가 된다. 큰 거 제곱 빼기 작은 거 제곱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질량으로 나눠주면은 도심의 x좌표, y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센트로이드 도심을 찾아라. 뭐해? 어떤 영역? 이거랑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 y는 x제곱이랑 y는 x로. 자, 이 영역의 도심을 찾아줘야 돼. 일단 넓이, 총넓이는 어떻게 구해? 총넓이는 자, 마찬가지로 밀도 1이라고 가정을 할게. 자, 총넓이는 그냥 0부터 1까지 어떻게 해라? x 빼기 x제곱 쭉 분해 해라.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네. 6분의 1이에요. 총넓이는. 자, y축에 대한 질량 모먼트는 어떻게 구해라? 0부터 1까지 x, fx다. x에다가 큰 거 빼기 작은 걸 해라. x 빼기 x제곱을 곱해서 적분해라.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고 x축에 대한 질량 모먼트는 0부터 1까지 2분의 1의 큰 거 제곱 빼기 작은 거 제곱이다. 이 x의 제곱 빼기 x의 4제곱이다. 그럼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15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질량 중심 또는 도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x바, y바인데 x바는 뭐다? 얘를 얘로 나눈 거다. my를 a로 나눈 거고 y바는 mx를 a로 나눈 거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2분의 6이고 뭐야? 15분의 6이다. 2분의 1, 5분의 2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데, 자, 시오렘에도 파푸스의 정리라는 뜻이에요. 파푸스 정리. 자, 이게 뭐냐? 플레인 리전 비행기 아니에요. 이게 평면입니다. 평면 영역 R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평면 영역 R이 있어요. Lies entirely on one side of a line L in the plane. 자, 어떤 직선 L이 있어서, 이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어서 이 L을 기준으로 한쪽, 두 쪽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 한쪽을 잡아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직선 L에 대해서 돌려줄 겁니다. 돌림판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돌려질 건데, 어쨌든 돌려질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Then the volume of the resulting solid. 자, 돌렸으면 회전체가 나오겠죠. 이 회전체의 부피는 뭐가 된다? 이 회전체의 부피는 곱이 된다. 뭐에? Product over the area of R. 이 영역의 넓이 A 곱하기 distance D. 거리가 된대. 근데 이 거리가 뭐냐? Traveled by the centroid of R. 이 R에 도심이 있을 거예요. 이 도심 C가 있어서 이 C도 똑같이 회전을 하겠지? 이 C도 똑같이 회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회전한 여 둘레의 길이를 D라고 할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여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이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이제 X 바, Y 바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2파이 X 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자, 얘의 정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영역을 회전했을 때 만들어진 이 회전체의 전체 질량을 한 점으로 압축을 시켜서 이 한 점을 압축시킨 원의 둘레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면 질량이 되겠고, 그 평면의 질량을 가진 한 점을
압축시킨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평면은 이 회전체의 어머니, 회전체를 만들게 된 이 평면은 한 점으로 압축시킨 거, 무게중심으로 압축시킨 거랑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부피를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해보냐? 실린더 셀 메소드 뭐였어? 실린더 실 메소드 원기동 껍질법이었죠. 그 원기동 껍질법을 이용한 대로 부피를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 A부터 B까지. 자, Y축 둘레로 회전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겁니다. A부터 B까지. 자, 근데 어떻게 적분할 거냐? 자, 그냥 영역이 지금은 틀어막혀 있어요. 틀어막혀 있는데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으로 나눠줘서 적분해 줄 거야.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고. 얘를 아랫부분을 GX, 윗부분은 FX라고 했을 때, 자, 원기도 껍질법 어떻게 했었죠? A부터 B까지 높이 곱하기 둘레였어요. 자, 둘레 곱하기 높이. 둘레는 당연하게도 2파이 X일 거고, 2파이 X일 거고, 높이는 이때 어떻게 된다? 높이는 FX 빼기 GX가 된다는 거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FX 빼기 GX.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게 뭐였다? 원기둥 껍질법이었다. 자, 그러면 이 파이를 밖으로 뺐을 때 X에 FX 빼기 GX였죠. 자,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불과 5분 전에 봤던 이거다. 바로 MY다. Y축에 대한 질량 모먼트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질량 모먼트니까, 자, 질량 모먼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이 있었지. 바로 뭐였어요? X좌표, 도심의 X좌표는 뭐다? Y축 방향 개 모먼트를 총넓이로 나눠준 거다. 물론 람다가 1이라고 가정했어요. 지금은 람다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 자, 총넓이로 나눠준 거다. 그럼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2파이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A X바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식을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곱하기 2파이 X바다. 이 평면 넓이, 이 회전면의 부피를 구할 때, 이 넓이만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가? 이 넓이랑 무게중심, 질량중심만 알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곱해줄 수 있다는 거. 곱해주면 끝난다. 자, 예시가 이제 토러스. 다시 토러스를 또 하네요. 자, 토러스 넓이를 매우 귀찮은 방법으로 구했어. 2파이 제곱 R 제곱 라지 R이라고 구했었단 말이지. 여 길이가 R이고 여 길이가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제 파푸스를 써봅시다. 요 부피는 뭐랑 똑같다? 얘를 하나로 무게중심으로 압축해서 돌려준 거랑 똑같다. 이 돌렸을 때 이 둘레 뭐야? 2파이 라지 R이고 여 영역의 넓이는 뭐가 된다? 파이 R 제곱이 된다. 2파이 제곱 R 제곱 라지 R이다. 끝. 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토러스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파푸스의 정리란 걸 이용하면. 자, 파푸스의 정리가 이제 다른 버전이 있네. 다른 버전이 어떤 게 있냐? 회전면에 겉넓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다른 버전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직접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곁다리로 넘어갈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하고 끝날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 자, 이 X, 확률 변수란 게 있을 때,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산이랑 연속. 자, 이산은 영어로 디스크리트라고 부르고, 연속은 영어로 컨티뉴어스라고 불러. 이 디스크리트한 거랑 이 컨티뉴어스한 거는 뭐가 있었을까? 얘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 걸릴 때 나오는 눈수. 뭐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1.5가 나오고 뭐 그런 건 없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리트 이산이고, 반대로 연속은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 뭐 1.5분이 걸릴 수 있고 막 그런데 그건 어떻다? 우리가
딱딱딱 나눠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값이다. 이런 값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continuous, random, value라고, variable, 이라고. 자,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값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보통 범위로 나타내서 확률을 잘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이 확률 변수 X의 값이 A 이상 B 이하일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확률은 보통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 fx가 있어 갖고 그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걸로 계산합니다. 그때 쓰는 여 fx를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x가 뭐든 간에 항상 플러스여야 돼요. 뭐 0이어도 좋긴 하겠지만 0보다 작으면 안 돼.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쭉 적분했을 때 그 총 넓이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 총 넓이는 무조건 1이어야 돼. 우리가 확률할 때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다 라는 맥락이에요. 예로 이제 봅시다. let fx가 있다.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대. 자, 0부터 10까지는 이런데 나머지는 어떻다? 값에 대해서 0이다. 자, 먼저 얘가 진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지부터 보자. 자, 첫 번째로 얘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 자, fx는 0, 이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지. 두 번째로 0.006x의 10 빼기 x인데 자, 이 범위 0 이상 10 이하에서 이해는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는 성립을 했어. 두 번째로 뭘 성립해야 된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함수값이 0이니까 적분값도 0이겠지. 우리 뭐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다. 1000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를 계산해주면 된다. 1000분의 6에 마이너스 3분의 1000 더하기 2분의 100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맞나? 어우, 잠깐만. 이게 10x지. 계산해주면 2분의 1000. 이거 이제 계산하면 1000분의 6 곱하기 6분의 1000이니까 뭐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find 얘를 찾아라.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4부터 8까지 fx를 적분하라는 거야. 0.006 1000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0x를 적분을 해라. 그냥 귀찮은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페노메나 현상이 있다. 현상. 어떤 현상?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이게 failure times, 실패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은 commonly 모델링이 된대. 주로 모델링이 된다. 어떻게? exponentially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확률 밀도 함수로 모델링이 된대.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로 보통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야. 첫 지점 A가 있다고 해가지고 점점점 지수적으로 감소를 한다. 그래서 FT는 A에서 출발해서 2에 마이너스 CT라는 식으로 보통 모델링을 해. 어느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3초 그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겠지. 확률 밀도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 A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가정을 해놓으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립을 하겠죠. 이제 뭐가 성립해야 된다?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적분값이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0부터 어차피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니까 0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A에 2에 마이너스 CT DT는 이거 그냥 엄밀히 합시다. 목 아파. 자, A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C분의 A 2의 마이너스 C T제곱 0부터 A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A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C분의 A의 2의 마이너스 CA 더하기 C분의 A가 된다. 자, C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얘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이 전체 어떻게 된다?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C분의 A만 나와. 근데 얘가 1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C가 된다. 그래서 보통 모델링이 될 때 어떻게 모델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C2-CT제곱이라고. 요거랑 같게 모델링이 된다. 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y는 ft가 있다고 해봅시다. y는 ft야. 이걸 이제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평균이란 걸 구해본 적이 있어. 이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 평균 m은 어떻게 구했다? 전체 별량수 n분의 그 각 경우에 대한 값들을 다 더해서 전체 수로 나눈 거지. 이거를 확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P1 X1 더하기 P2 X2 더하기 해서 Pn X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거냐면 n명의 대상이 있다고 해볼 거예요. n명의 대상. 자, n명의 대상에 대해서 뭘 시킬 거냐? 전화대기를 시킬 거야. 자, n명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언제 상대방이 전화를 받냐?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전화를 받냐? 사람마다 전화를 받는 경우가 다르겠죠? 자, 이때 이 각각 구간들을 생각을 해볼 거야. 이 구간들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0분부터 60분까지만 제한을 일단 둬봅시다. 0분부터 60분까지만. 그리고 이 구간들을 이제 n분의 1로 구간을 나눠줬을 때, 자, 여 라지 n이 아니라 스몰 n으로 나눌 거야. 스몰 n으로 나눠서 각 부분 구간 ti 빼기 1부터 ti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전화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구간 ti에서 전화 받을 확률은 뭐 정확하게는 이거겠지. ti 빼기 1부터 ti까지 ft dt. 근데 이거를 근사를 시켜봅시다. 이건 어디에 근사한다? 델타 t에 f ti 바에 근사를 한다는 거야. 여 사각형의 넓이에 근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이 각 구간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각 구간에서 전화 받는 사람 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전체 n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확률이 이거니까 확률 곱하기 전체 사람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이거에 근사한다고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총 대기 시간을 어떻게 근사할 수 있다? 총 대기 시간은 어떻게 근사시킬 수 있겠다? 이 사람 수 곱하기 평균 대기 시간 ti의 바라고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평균 대기 시간은 어떻게 근사를 시킬 수 있다? 순서를 조금 바꿔줘서 자, 전체 n명 대상을 한 거니까 n명을 나눠주면 ti 바 f ti 바의 델타 t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각 구간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그리고 그 구간 간격을 점점 어떻게 하면 된다? 늘려나가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뭘로 된다는 거야?
0부터 60까지 TFT, DT가 된다라는 거다.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에다가 변수 x, 변수 t를 곱한 걸 적분하는 게 바로 평균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xfx 함수에다가 변수를 곱한 걸 적분한 걸 평균으로 정의를 할 거야. 자, 얘는 이제 뮤라고 읽습니다. 뮤. 그래서 이거의 이제 평균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거다? 뮤는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TFT로 구해줄 거다. 어차피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는 그냥 0이니까 0부터 음의 무한대까지 0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CT 얘는 이게 될 거고 얘는 부분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럼 부분적분을 했을 때 T, 2의 CT 에다가 0부터 무한대 더하기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CT, DT. 자, 얘는 극한값을 계산해보면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된다? 더 빠르게 0으로 가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이건 다시 적분하면 마이너스 C분의 1 2의 마이너스 CT 제곱 0부터 무한대 뭐가 된다? C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뮤가 이제 C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C는 뭐다? 뮤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이었는데 평균이랑 별개로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불러. 자, 이 중앙값은 뭐냐? 이 뭔가가 있어서 자,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정확히 반갈을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반갈할 거다? 여 부분이랑 여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반갈을 해줄 거다. 그랬을 때 n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정확히 2분의 1이 된다. 이게 되도록 하는 m을 중앙값이라고 불러. 이 중앙값이랑 평균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얘는 별게 없어요. 그냥 뭐 할 확률 밀도 함수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뭐다?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자, 이 정규 분포는 그냥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 식을 이렇게 그지같이 했을 때 얻는 이점이 뭐다? 온 세상의 분포가 결국 이 정규 분포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야. 자, 얘는 놀랍게도 뭐 나중에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적분하면 정확히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리고 평균은 정확히 얼마다? 평균은 정확히 뮤가 된다. 애초에 평균이 뮤가 되도록 함수를 짠 거야. 그리고 이때 쓴 여 시그마라는 거는 별개로 뭐라 부를 거냐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언트라고 부른다.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함수를 짰을 때 특징이 뭐가 된다? x는 평균 뮤에서 대칭이다. 그리고 또한 최대이다. 뮤에서 가장 크고 점점 작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그마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퍼지는 모양새를 가진다. 반대로 시그마가 작아지면 점점 모여드는 모양새를 가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 그냥 예시 그냥 적당히 풀어보시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면 적당히 그냥 보면 되고요. 안 보아도 어차피 뭐 1학기 수업 듣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고생하셨습니다.